여러분들 청각은 뭐에 반응하는 겁니까? 귀에서 소리의 진동, 뭐예요? 음파라고 하죠. 음파의 자극으로, 파동의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물리적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의 구조를 봅시다. 맨 바깥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귓바퀴. 귓바퀴를 보면 소리를 모아서 귓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귀가 보통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몰려 있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귀는 또 무슨 역할도 해요? 열을 내뿜어요. 열. 그래서 더우면 귀 어떻게 빨개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더운 데 사는 애들은 귀도 커요. 사막요. 그죠? 토끼. 이런 애들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물론 코끼리도 크죠. 펄럭펄럭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땀샘이 없어요. 땀을 흘려서 열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귀가 커요. 그래서 귀에서 열을 내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웨이도, 보통 귓구멍이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웨이도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고막이 있어요. 고막.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이에요. 그 다음에 저 귀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귓속뼈가 있어요. 귓속뼈. 옛날에는 청속골이라고 했는데 귓속뼈, 고막의 진동을 증폭해요. 그래서 달팽이관 안으로 전달해줘요. 여러분들 귓속뼈는요, 뼈가 3개가 있어요. 3개. 모루뼈, 등자뼈, 망치뼈. 네. 이게 왜 그런 망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모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가끔 보면 알죠? 이게 망치질 할 때 놓고 때리는 거, 그걸 모루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등자라고 해서 뭐라 그러냐? 말등. 이게 놓고 타는 거 있잖아요. 알죠? 예. 말 안장같이 생긴 거. 예. 그런 거 모양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뼈가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서 제일 작아요. 이 3개 뼈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아요. 뼈는 맞아요. 귀 속에 있는 뼈예요. 그러니까 그럼 부러져요? 이거 부러지죠. 뼈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저게 부러질 정도면 이미 죽었죠. 근데 저 귀 속에 들어가 있는 애니까. 그죠? 네. 부러지면 어떻게? 아파요? 이게 여기 귀 안에 뇌 거의 가까이 안쪽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부러졌다는 소리는 일단 머리가 으깨져야지 부러지겠지. 그죠? 네. 이미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저게 부러진 걸. 그래서 여기 밖에 부분, 고막 바깥쪽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웨이라고 해요. 바깥쪽 귀 해서 웨이. 그 다음에는 가운데가 중이, 내이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렇게 청속골, 귓속뼈에서 증폭된 소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달팽이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달팽이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달팽이관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청세포, 청각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이렇게 청세포가 있고 위에 얇은 막이 있어서 소리 때문에 이렇게 떨려요. 이 안은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공기보다 어디서 빨라요? 물에서 더 빨라요. 액체에서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고체에서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떨리면서 청세포를 자극하고요. 그 청세포를 자극하면은 청신경이 바로 어디로? 대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귀에는 여러분들 소리를 듣는 기능 말고도 뭐가 존재하냐면 평형감각 기능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기울었다, 또는 돈다, 회전한다, 또는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느껴요. 여러분들 왜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 탈 때 붕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비행기 타다가 에어포켓에서 쑥 내려가는 느낌. 아니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는 느낌 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은요, 관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세 반고리관이라고도 하는데, 몸이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회전 감각을 담당을 해주는 게 반고리관이고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내가 기울었는지 아니면 몸의 높낮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전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력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이 전정기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돌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 귀에 있는 돌 뭐겠어? 이름이 귀 석. 석이죠. 귀 뭐예요? 한문으로 이석. 예,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이 막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눌러요. 안에 있는 감각 섬모라고 해서 눌러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얘네들이 가끔 이 원래 그 섬모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들떠가지고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막 뱅뱅 돌아요. 멀미 나는 것처럼.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반골기관하고 전정기관이 우리 몸에 무슨 기관이라고 하냐 합쳐서 평형감각기관이라고 해요. 평형감각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평형감각신경이 바로 요 두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청각신경은 중추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청신경. 모든 감각의 중추는 다 어디다? 대뇌예요. 청신경은 대뇌로 가요. 그런데 이 평형감각신경의 중추는 어디냐면 손해예요. 손해. 손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뒤통수. 여기 있어요.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야구방망이나 총으로 여기 뒤에 뽕 하면은 먹 기절하잖아요. 여기 목 뒤에 여기에 손해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평형감각신경이 우리의 평형감각 중추가 손해예요. 손해. 그 다음에는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게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예전에 명칭이 붙었었는데 귀인두관이라고 해요. 이게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2번이 귀가 아파요. 약간 귀가 멍멍해져요. 이륙해서 올라갈 때 귀가 약간 멍멍해지고 내려올 때 착륙할 때 멍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은 밖에 있는 대기압하고 압력이 똑같아요. 우리 몸 안은 대기압하고 똑같이 몇 기압? 1기압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고 순환고도까지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있죠. 초코파이 하나 갖고 비행기 타보세요. 그러면 초코파이가 빵빵해져요. 이렇게. 예. 그 질소 충전의 과자 갖고 타보면 얘네들이 빵빵해져. 거의 터질 것 같이 빵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1기압인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고막이 밖에가 낮고 안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빵 하고 부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귀가 이때 멍멍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귀인두관이에요. 그러니까 귀 안쪽의 압력이랑 바깥쪽의 압력이랑 같게 조절해서 결국 왜 조절해 주겠어? 이거 조절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네. 고막이 터지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기압이 낮은 데 있다 높은 데로 내려오니까 안에 있는 고막이 어떻게 안으로 이게 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귀가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두관은요 고막 안쪽하고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해요. 그래서 이게 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숨을 쉬거나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은 재채기를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하면은 압력이 빨리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막이 파열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고막 파열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청각의 성립 과정은 여러분들 그 귓방맹이 너무 세게 한 방에 팍 맞으면 고막 터져요. 갑자기 공기가 요 귀로 여기 헉해서 팍 들어가면은 그 정도로도 고막이 찢어져요. 네. 그래서 청각의 성립 과정은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세포, 그 다음에는 청신경, 대뇌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형감각은 이거는 이 회전감각은 반골이건 안도 뭐가 차이냐면 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돌다가 멈춰도 어떻게 돼요? 어지럽죠?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어지러워 진짜. 요 안에 들어있는 림프가 계속 따라 돌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림프의 움직임으로 결국에는 회전을 담당을 해주는 건데 눈으로 보지 않고 또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평형감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얘는 중추가 어디다? 손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어지러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통? 누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지럽다라고 느끼고 그러면 계속 어지러우면 여러분들 뭐가 발생해요? 멀미가 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미는 왜 발생하냐면 평형감각기에서 오는 자극이랑 시각 자극이랑 불일치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차나 이런 데서 있으면 어지럽잖아요. 멀미 나잖아요. 그 이유가 특히나 배 타면 그러거든요. 배멀미가 이제 제일 심한데. 여기서는 배가 꿀렁꿀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귀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정지해 있는 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정지 화면이고 얘는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불일치해요. 그래서 멀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눈을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요. 같이 흔들리던가. 근데 그러면 잘못 엇박자가 나면 더 어지러워요. 이게 엇박이 나버리면 2배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눈을 감아야 돼요. 시각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보만 있잖아요. 평형감각 정보가 있으니까 아 그냥 흔들리는구나 라고 돼 있는데 눈을 뜨고서 보고 있으면은 눈은 안 흔들리는데 여기만 흔들리니까 멀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멀미가 날 때는 눈을 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예. 멀미약을 먹으면 보통 통상 졸려요. 되게 잠이 많이 와요. 요 감각을 좀 무디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후각, 미각, 피부 감각. 자, 한번 봅시다. 코. 코하고 혀에서 느끼는 후각하고요. 미각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얘는 뭐냐면은 화학적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시각하고 청각은 물리적 자극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후각하고 미각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화학적 자극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는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는 메말라 있어요?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젖어 있고 이 코 점막에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녹아요. 그래서 후세포를 자극을 하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다, 안 하다, 둔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 예민하다, 안 하다인데 여러분들 이게 감각기관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 또는 자극의 세기를 여러분들 뭐라 불러주냐면 역치라고 해요. 역치. 감각기관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또는 자극의 크기를 역치라고 그래요. 역치. 역치 값이 크면 뭐예요? 둔한 걸까? 예민한 걸까? 둔한 거예요. 역치가 작으면 예민한 거예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가장 예민하다. 그러니까 얘는 역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냄새에 사람이 되게 어떻게 돼요? 민감해요. 특히나 이제 좀 좋지 않은 냄새에 대단히 민감하죠. 왜 그래요? 이게 뭔가 생명에 위협적이다 라고 느껴서 그래요. 예. 후각세포는 대신에 아주 쉽게 피로해져요. 그래서 같은 냄새 오래 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집에 처음에 들어가면 꽃냄새 하고 들어가는데 한참 계속 있으면 잘 못 맡아요. 그 꽃냄새가. 예, 그게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으면 그 냄새를 잘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보면은 코 속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비강이라고 하고요. 비강 위쪽에 보면은
후각상피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후각상피가 있고 후각상피에는 후세포, 후각세포가 있어요. 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상피의 후각세포, 그러니까 여기가 점액으로 덮여져 있어요. 점액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녹아요. 녹아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후각신경이 흥분을 하게 돼서 대뇌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냄새도 뭐예요? 어디에 포함이 돼요? 맛에 포함이 돼요. 향기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 맛있는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맛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참기름은 향이 없으면 그냥 기름이에요. 식용유랑 별반 다른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향이 나잖아요. 고소한 향. 그치?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소한 맛은 없어요, 여러분들. 고소한 향인 거지, 결국에는. 그 다음에 혀도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맛. 이거를 미세포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받아서 흥분해가지고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칠맛이 있어요. 감칠맛.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가 감칠맛이죠. 뭐 맛이에요? MSG 맛. 이게 감칠맛이죠.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거 말고도 맛이 하나 더 발견됐다? 여러분들? 맛이 하나 더 발견됐어요. 무슨 맛이냐면 기름 맛이에요. 기름 맛.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으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 기름에도 여러분들 맛이 다 있어요. 향도 있지만 기름의 맛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 삼겹살 기름, 소기름,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기름진 맛을 느끼는, 기름 맛을 느끼는 미세포를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맛을 감지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렇게 맛세포, 맛지도라고 있었다. 여기 맨 앞에 단맛, 혓바닥에 양 옆에는 신맛, 요 맨 뒤에 쓴맛, 그 다음에 뭐 전체에서는 짠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지도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어요.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맛세포는요, 골고루 존재해요. 어디에 편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슨 맛을 느끼는 세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 기름 맛이라는 거를 느끼는 맛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기름 맛에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 맛은 이 미각하고 후각이 함께 작용해서 다양하게 느끼는 것이다. 여기 말고 진짜 모두 있어요, 여러분들. 식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물컹거리든지 너무 질기든지, 그죠? 아니면 식감이 뭐 아삭거리든지 바삭하든지 이런 거는 맛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식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건 눅눅한 치킨, 그죠? 바삭해야 되는데 식어가지고 습기 막 왕창 먹으면 물그덩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혓바닥에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뭐가 있냐면은 돌기가 나 있어요, 그쵸? 알죠? 여러분들 혀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부분을 유두라고 해요. 젖꼭지 아니야. 유두라고 하고요. 유두와 유두 사이에 보면은 여기 요 옆에 맛봉오리 세포, 뭐 예전에 미레라고 했는데, 이 맛봉오리 세포에 보면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닿으면 얘가 맛세포고요. 여기가 미각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뇌로 연결이 되면 바로 맛을 감지를 할 수 있고, 맛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의 복합감각이다? 후각하고 미각의 복합감각이 맛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매운맛하고요,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 여러분들 뭔지는 알죠? 떫은 맛이라고 하는 게, 녹차 같은 거 먹으면 약간 씁쓸하면서 약간 떫은 맛이 나잖아요. 아니면 덜 익은 감, 이런 거 먹으면 떫은데, 매운맛은 여러분들 실제로 맛은 아니고 통각이에요, 통각.
캡사이신 손에 닿아서 좀 오래 두면은 손도 매워요. 화끈화끈해요. 그리고 눈 닿으면 난리 나요. 예. 너무너무 아파요. 떫은 맛은 압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압각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산초 알아요? 마라탕에 들어있는 마. 그게 매울 라에 절일 마예요. 혓바닥이 절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떫은 거거든요. 눌려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건 압각이에요. 혓바닥이 약간 눌린 것 같잖아요. 구멍 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부 감각.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촉각이라고 퉁쳤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피부 감각은 접촉, 압력, 열. 그러니까 근데 접촉하고 압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압력의 세기가 다른 거예요. 접촉은 약한 거고요. 누른다는 느낌은 이 누른다는 느낌에서 좀 더 압력이 세지면 접촉해서 압력이 세지면 뭐예요? 누른다죠. 이게 닿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좀 더 세지면 누른다고. 더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닿았어. 좀 힘을 더 줘. 그럼 어떻게 돼? 눌러. 더 세게 눌러. 그럼 어떻게 돼? 어? 아파요. 통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열은 정확하게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온도로 몇 도 이상은 뜨겁다, 몇 도 이상은 낮다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감지하는 거예요. 변화를 감지하는 거지. 예, 얼마 이상은 뜨겁다고 느끼고 얼마 이상은 차갑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냉탕 한 4도씨 정도 냉탕 들어갔다가 10도씨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 그래요. 근데 30도 전후 온탕에 있다 10도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차서. 예, 그러니까 이거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촉감, 눌림, 아픔, 따뜻함, 차가움 등을 느끼는 총 5가지 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분포가 굉장히 달라요. 감각점의 분포가 대단히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있고 감각점의 분포가 되게 듬성듬성 있는 곳이 존재를 해요. 사람이 보통 어디에 많냐면 말단 부위에 많아요. 말단 부위, 신체 말단 부위에 감각세포가 많아요. 어디냐면 코, 끝, 그다음 입 끝, 입술에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그다음에 손가락 끝, 발가락 이런데 손가락 끝에 뭐 가시 하나 박히면 되게 아프거든요. 거슬리고. 그리고 점자책도 손가락 끝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감각성이 많기 때문에 막 예민해요. 발가락도 생각보다 예민해요. 근데 제일 둔한 데가 어디예요? 사람 몸 중에 제일 둔한 데. 팔꿈치? 여기 생각보다 예민해요. 생각보다 예민하다고. 허벅지요? 등이에요, 등. 네. 이 몸통은 좀 둔해요. 우리 감각이 생각보다는. 자,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옷을 입으면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나는데 계속 입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둔해지잖아요. 특히나 등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렇죠? 등. 그 속옷도 입고 있으면 느낌 안 나잖아요. 처음에는 입었네 하지만은 하루 종일 뭐가 거슬리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감각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감각정이 많이 분포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예,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검사하냐면 이쑤시개 2개를 갖다가 간격을 줄여가면서 콕 찔러봐. 이게 대보는 거예요. 손이나 입술이나 등에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개로 느끼는 최소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로 느끼는 최소 거리가 짧으면 감각점 분포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등은 좀 넓어요. 이게 어느 순간 가면은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느껴요. 근데 입술이나 손끝은 되게 2개로 느끼는 정도가 짧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감각점 분포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그래서 감각점은 제일 많은 게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이에요. 통점이 제일 많은 이유는 통은 뭐예요? 아픔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통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감각점이요
이 자극이 아주 극으로 가면, 아주 커지면 다 뭘로 수렴하냐면 통점으로 수렴해요. 너무 뜨거워도 아프고요. 너무 차가워도 아파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여기 닿으면 엄청 아파요. 손에. 얼음도 여러분들 오래, 찬물 오래 담고 있으면 어때요? 손이 아프죠? 시리다 못해 나중에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감각점은 자극이 너무 세지면 맨 마지막엔 다 통점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점하고 온점은 온도 변화를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점은 낮아지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점은 높아지는 온도 변화를 감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요. 하나는 10도씨 물에 한쪽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나는 30도씨 물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 20도씨의 물을 넣고 요 손가락을 여기다 일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뜨겁다라고 느껴요. 온도가 따뜻하다. 근데 얘를 일로 넣으면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아니라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높아지는 변화는 온점이, 낮아지는 변화는 냉점이 감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냉점하고 온점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냉점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사람이 저체온이 더 위험할 거냐, 고체온이 위험할 거냐. 저체온이 훨씬 위험해요. 여러분들 보통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1도 올라가면 37.5도 정도 되거든요. 이거 우리 열난다고 해요, 안 해요? 37.5도 되면은? 우리 코로나 때 체온 많이 재봤죠? 발열의 기준이 37.5도예요. 이거보다 올라가야 열이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35.5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저체온이 훨씬 위험해요. 죽어요? 아니, 저체온증이 오래되면 죽어요. 왜냐면 대사가 떨어져. 35도가 오래 유지되면은 사람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근데 이게 38도가 오래 유지된다고 해서 사람 죽지는 않거든요. 몸이 힘들기는 해도. 1도만 내려가도 죽는다고? 1도가 오래 유지되면. 네.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계속 오래 있잖아요. 그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가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고 세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온도가 낮아버리면. 너무 높아도 그래. 높으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근데 낮으면은 대사가 점점 느려져요. 물론 겨울잠 자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낮추기도 해요. 그러면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막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저장해 놓은 걸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은 그렇진 않잖아요. 겨울잠을 자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체온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 타이타닉 같은 데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북극 항로 가다가 거기서 암초 부딪혀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잖아요. 죽은 대부분의 이유가 바닷물에 빠져서 저체온으로 사망했어요. 추워가지고. 그게 추워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체온이 내려가기만 해도 위험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감각점들이 분포가 다양하고 얘네들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의 진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피부가 보면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진피층 아주 더 깊이에 분포하는 세포들도 존재를 해서 조금씩 달라요. 깊이 자체는. 자, 개념 체크 풀어봅시다. 자, 6번에서 자, A 뭐예요? 고막이죠. 고막은 뭐예요? 리을이죠.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반고리관이죠. 반고리관은 뭘 담당합니까? 회전 감각을 담당을 합니다. 다음에 C는 뭐예요? 여기가 청속골.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증폭을 C가. C는 전정기관이구나. 여기가 전정기관. 그 다음에 D가 달팽이관. 그 다음에 E가 귀, 인두관.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는 뭐예요? 기울어짐을 감지를 해준다. 그 다음에 D는 달팽이관이니까 미음. 그 다음에 E는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 감각도 담당을 해준다. 귀에 있는 뭐예요? 전정기관하고 전정기관하고 반고리관. 그죠? 반고리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소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뭐 어디에요? 코, 혀, 피부, 혀, 얘는 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피부감각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다음에는 리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8번에 4번 피부가 아, 매운맛과, 이거 피부. 피부감각.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 맛이 아니죠. 통각하고 선생님이 악각이라고 그랬죠. 자, 탐구 체크 봅시다. 이게 이제 눈 조절 작용을 본 거죠. 그죠? 홍채하고 동공의 작용에 대해서 보게 된 건데, 자,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홍채죠. 홍채의 면적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주변이 어두우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주변이 밝아지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동공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홍채가 확장 또는 다른 말로 이완.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수축 또는 축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2. 낮에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밝은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홍채와 동공의 변화는, 그러면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죠. 동공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홍채는 이완, 확장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A-3번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각하고 미각의 상호작용. 자, 여기서 보면은 코를 막고 오렌지 주스하고 포도 주스의 맛을 구분해 본다. 근데 이거는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는 너무 맛의 차이가 커서 알 것 같은데. 약간 양파하고 사과는 코 막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생양파하고 사과하고 코 막고 먹으면은 잘 몰라요. 먹다가 매운데? 그러면 양파고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 이제 사과고. 위 실험에 대해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혀를 통해 느끼는 5가지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그죠? 개인적으로 신맛 싫어해요. 막 그 신젤리 이런 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음식의 맛은 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에 코를 통한 후각이 함께 작용을 하죠.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혀를 통해 느끼는 기본 맛은 5가지인데 우리가 느끼는 맛은 다양하다. 그 까닭, 그 맛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맛은 미각과 후각의 복합적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맛은 미각과 후각의 복합적 감각이기 때문에. 자, B-3은 몇 번? 5번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피부에서 감각점 분포 보는 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을 최소한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네. 너무 뾰족하면 다쳐.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느끼는 거 나오죠? C. 피부에서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몸의 부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건 통, 압, 촉, 냉, 온점 순으로 가게 돼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빽빽하게 분포할수록 그 감각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쑤시개를 2점으로 느끼는 최소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감각의 분포가 많고 더 예민한 겁니다. 따라서 가장 예민한 거는 입술에 해당이 될 거고, 2점으로 느끼는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의 분포가 어떻다? 많기 때문에. 그죠? 2점으로
구분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네, 감각점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3. 네. 요거는 오른손은 10도씨, 왼손은 30도씨. 그래서 오른손은 20도씨로 가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졌다. 왼손은 차가워졌다라고 느끼니까 온점, 냉점에 해당이 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네, 4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그 다음에 4번에 2번, 5번은 4, 6번에 1, 그 다음에 7번에 2,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2, 11에 2, 12에 4, 13에 3, 14에 3, 15에 2, 16에 5, 17에 3, 18에 2, 4, 그 다음에 19에 3, 20에 2, 21에 4, 22에 5, 그 다음에 서술형 체크 23번 보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변하는 부분을 모두 골라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그럼 어디예요? A하고 B죠. 그죠? 자, A는 뭐예요? 선모체. 그 다음에 B는 수정체죠.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 어떻게 됩니까? 수정체는 두꺼워지죠. 그래서 선모체는 수축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고요. 그 다음에 선모체는 그래서 이완합니다. 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자, 그림은 사람의 귀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보면은 회전 놀이기구를 타고 내리면은 어지럽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는 회전 감각을 담당을 하는 거고,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반고리관이죠. C죠. 네. 네. 평형 감각 중에 회전 감각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 청소를 잘 하지 않은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그죠? 린내 나죠. 지린내 나죠. 그죠? 네. 자, 암모니아 냄새. 실제로 암모니아 냄새 코에 맡으면 여러분들 코가 아파요. 암모니아 뚜껑 여러 가지 맡으면, 바로, 예, 코가 찔리는 것처럼 아파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죠? 즉, 후각은 예민하지만, 네,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역도 선수들 있죠? 역도 선수들 역기 들기 전에 보면은 코치가 막 뺨도 막 때리고 막 이런 다음에 냄새를 맡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뭐 여기 약품병 여러 가지고 냄새 이렇게 맡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암모니아예요. 네, 왜 맡게 하냐면 정신 번쩍 들으라고. 각성. 하고 가서 이제 힘줘서 이거 들으라고. 네, 암모니아 냄새 맡게. 가끔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역도 선수들 이렇게 냄새 맡게 하는 거 있는데 그 암모니아입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26번. 일반적으로 손바닥 위에 얼음을 올려놓았을 때보다 손가락 위에 얼음을 올려놓았을 때 더 차갑게 느껴진다. 그 까닭은
즉 손가락 끝에 감각점에 분포가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질문 26번까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4, 2번에 5, 3번에 4, 4번에 3번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